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열린 이 촛불 집회 파장이 아주 크죠.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이야기합니다만 한국당은 친문 세력의 검찰 겁박이라거나 홍위병이라며 의미를 애써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이번 주에 열리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준비하며 당협위원회별로 인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중앙지검 일대 촛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관행을 고집하고 정치권과 내통한다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검찰 개혁 요구는 폭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제 데모에다 숫자 부풀리기라며 촛불 민심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목요일 예정된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집회 전에는 예상 참석 인원, 끝난 다음에는 결과 보고까지 요구하고 당협위원회별로 100명에서 400명을 할당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가 이제 몇 명 가는지 보고를 2번 하거든요. 가서 올라갈 때 한 번, 저기서 한 번, 이 사진을 항상 첨부하게 돼 있어요. 체크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때부터 5개월째 장외 집회를 열고 있고 그때마다 인원 동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내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당무감사를 앞두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외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얼마나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는 분도 있고 또 전화해서 가자 권유도 하고. 보수 야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민심은 애써 축소하는 가운데 인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촛불 집회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대 병원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된 생후 7개월 된 여자아이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아기와 함께 음압병동에 격리됐던 보호자도 추가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했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아기는 가족과 함께 한 달가량 이스라엘에 머문 뒤 지난 21일에 돌아왔는데 귀국 2주 전부터 기침이 났고 오늘은 고열 증상을 보여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직결지 자갈마당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업주에게 돈과 향응을 받았다는 수사는 넉 달이 넘도록 결과를 내지 않고 있고 성매매 여성이 장부까지 건네며 고소한 사건은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자갈마당 업주들이 경찰에 낸 진정서입니다. 한 경찰은 지난해 동료 경찰과 함께 술집에서 조직폭력배로부터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경찰 한 명은 역시 향응 접대를 받고 개발업체를 대신해 자갈마당 땅을 빨리 팔라고 업주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의 날 같은 특정일에 비싼 해산물을 보내라고 강요한 경찰. 단속 정보를 흘리며 수시로 금품을 받았다는 경찰도 있습니다. 자갈마당 단속 정보가 업주에게 늘 전해졌다는 증언은 성매매 여성도 했습니다. 요 근래까지도 단수야만 사장이 들어와. 야 오늘 12시까지 손님이야. 왜? 단속 나오는 시간을 알아. 진정서에 나오는 비리 경찰은 10명. 경찰은 추가 제보를 포함해 전 현직 경찰 11명을 수사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거기에 관련된 계좌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 수사 이런 비난이 일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5월 중순입니다. 넉 달이 넘도록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자 지지부진한 수사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까 결과 발표를 더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이 성매매 장부까지 제공하며 업주 2명을 강요와 갈취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 받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피의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성이 고소한 업주와
경찰들에게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주는 같은 인물로 경찰이 수사를 미룰수록 불신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시즌 종료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새 감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의 예측을 깨고 허삼영 전력분석팀장을 제15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는데요. 허삼영 감독을 선택한 의미,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김한수 감독 시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잔여 경기를 먼저 마무리한 삼성. 최종 성적은 60승 1무 83패. 8위란 초라한 성적표에 구단의 결정은 과감했습니다. 제15대 삼성 라이온즈 사령탑으로 이름을 올린 건 허삼영 전력분석팀장. 1991년 삼성에 입단했지만 부상으로 큰 활약 없이 마운드를 떠났고 1996년부터 구단 프런트로 입사, 98년부터 전력 분석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본인도 놀랐다는 허삼영 감독. 수년간 하위권에 머문 것을 겸허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능케 할 수 있는 플랜을 짜고 또 팬들을 위해서 변화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획들을 좀 조금씩 진행을 하고요. 많은 팬에게 올 시즌은 깊은 아쉬움이 남았던 만큼 감독 교체는 예상됐던 결말. 외국인 투수 영입 실패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선발 전환에 실패한 최충현이나 타격의 변화를 시도한 구자욱 등 과감했던 선택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아쉬움을 남긴 시즌이었습니다. 구자욱, 최충현 이런 팀의 핵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했다는 것,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를 못했다는 게 중반에 가서는 치고 나가기 힘든 그런 팀이 되고 말았어요. 팬들에겐 낯선 카드인 허삼영 감독이란 파격적 선택으로 2020년 승부를 던진 삼성. 데이터 야구에 무게를 둔 삼성의 결정이 다음 시즌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포항에서는 2007년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 소환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인 SRF를 반대하지 않는 시의원 2명이 대상인데요.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면서도 주민 소환제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가 이낙연, 박정호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10,000여 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포항시 오천읍 유권자 43,463명의 20%인 8,693명 이상이 동의한 서명부를 선관위가 전수 확인해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심사 그리고 확인을 거쳐서 전체적인 청구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해서 나중에 발의를 하게 됩니다. 제출된 서명부에 문제가 없으면 투표는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 2월쯤 실시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이들 의원은 해임됩니다. 청구인들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악취와 유해가스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됐는데도 시의원들이 이를 외면해 왔다며 주민 소환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포항시의 말을 대변했기 때문에 오천읍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해서.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SRF 시설은 이미 9년 전부터 국책 사업으로 포항시가 추진해 왔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만큼 시의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저기 기준치가 모두 다 이하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이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으로서도 저걸 가동 중지를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사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이 이루어진다 해도 SRF 문제 해결과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소환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 소환의 청구 취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권리가 우선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비용은 전액 포항시 부담, 1차로 2억 7천만 원이 선관위에 지급됐고 실제 투표가 진행되면 추가로 3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북에서는 그동안 청송과 상주, 군위 등에서 단체장 주민 소환이 추진됐지만 서명 정족수 미충족으로 무산돼 포항에서 주민투표가 처음으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의의정 단체장들이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을 이전 후보지로 정하는 방식 확약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확약서가 도착하면 최종 후보지 선정 방식을 의결한 뒤 의성군과 군의군의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군의회 보고와 주민투표 공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12월 중순쯤 실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대구 25.7%, 경북 27.4%로 전국 평균 32.6%보다 낮았습니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대구 89.2%, 경북 85%로 높은 편입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17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교가 교직원 징계 처분을 무시하는 셀프 경감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 경감률은 경북이 58.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대구도 45.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최근 6년간 17개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 처분 가운데 42%인 440여 건은 학교에서 셀프 경감 처리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대구 달서구의 8층짜리 병원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74살 A씨는 무사히 대피했고 병원 관계자가 소화기로 불을 꺼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한 달 동안 정육점을 돌며 원산지 단속을 했는데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매한 수성구의 한 정육점을 적발했습니다. 또 동구의 한 식자재 마트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를 녹여 냉장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두 업소를 형사 고발했고 거래 명세서를 쓰지 않았거나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업소들은 구군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월드 컬링 투어 의성 국제 컬링컵 대회가 의성 컬링센터에서 개막해 나흘간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신드롬을 일으킨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을 비롯해서 한국과 캐나다, 노르웨이 등 7개 국가 남녀 10개 팀씩 2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결선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